de lo real y lo falso. 本物と偽物を区別できないほど人工智能技术已经变得如此复杂。Peut-être que le jour est proche wanneer ons banen door AI zullen worden afgenomen. Lekin मैं अपनी नौकरी कभी नहीं गंवाऊंगा.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머니이슈 어예진입니다. 앞에 영상 보고 놀라셨죠? 와, 어예진 소장이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한 특이한 언어까지 다 하는구나 하고요. 사실 보신 영상은 진짜 제가 아니라 어예진 AI 버전이었습니다. 외국어만 입력하면 정말 제가 말하듯이 해주는 프로그램을 쓴 건데요. 이렇게 들으니 신기하다 못해 무섭기까지 합니다. 불과 1년 전 챗GPT가 처음 나와 세상을 놀라게 한 게 엊그제 같은데 그 사이 매우 많은 기술들이 등장했죠. 오늘은 바로 그 AI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전 세계 사람들은 충격과 놀라움에 빠지게 됩니다. 40대 여자가 좋아할 생일 선물 좀 알려줘 라는 사소한 질문부터 방송 대본 좀 써줘, 코딩을 해줘 이런 피곤한 요구까지 무엇이든 물어봐도 대답하는 AI 챗GPT가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챗GPT는 인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한 목표로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한 오픈 AI 샘 알트만의 작품인데요. 출시 2달 만에 이용자 수가 약 1억 명에 이르며 말 그대로 붐을 일으켰습니다. 챗 GPT의 탄생은 단순한 AI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바꾼 거대한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 우리말로 인공지능이라는 뜻이죠. 기존의 AI는 규칙과 데이터를 학습해 대상을 이해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기존 데이터나 콘텐츠를 바탕으로 비교 학습을 통해 이미지와 영상, 음악, 이야기, 주고받는 대화 등 새로운 창작물을 탄생시킬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기술이 바로 생성형 AI입니다. 영어 단어를 학습해서 시 한 편을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인 거죠. 생성형 AI는 문화예술부터 금융, 의료, 언론, 심지어 국방까지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인간처럼 자유롭게 대화가 가능한 생성형 AI의 대표주자 챗GPT는 마치 뇌의 신경망처럼 수많은 인공신경망을 구성해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도록 훈련된 대형 언어 모델 LLM이 사용된 사례입니다. 신경망을 이루는 뇌세포가 늘어나면 똑똑해지듯이 인공신경망을 구성하는 매개 변수라는 게 계속 업데이트되면서 챗GPT도 끊임없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요. 세계 최대 클라우드 기업인 아마존 웹 서비스도 LLM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AI 챗봇을 먼저 내놨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와는 달리 처음부터 기업용 AI에 집중하면서 차별화된 보안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검색 시장 경쟁자인 구글이나 MS보다 먼저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Q를 오픈한 바 있고요. 그 밖에도 구글, 메타, 바이두 등 대형 IT 기업들이 앞다퉈 생성형 AI 서비스를 내놓고 있습니다. 사진관에 가지 않아도 마치 전문 스튜디오에서 찍어온 것 같은 프로필 사진이 한동안 우리나라 MZ들 사이에서 인기였습니다. 바로 스노우가 출시한 AI 프로필 만들기인데요. 그 밖에도 학교에서의 한 해 동안의 활동들을 모아놓은 책 가상의 이어북까지 출시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스노우는 이러한 AI 프로필로 구글 플레이가 선정한 올해를 빛낸 베스트 앱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올 7월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거둔 매출은 총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억 원이라는 큰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모 회사 네이버의 2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AI 프로필 상품의 흥행에 힘입어 신규 매출이 발생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밖에 AI는 각종 금융사의 어플과 의료 관련 어플 등에 적용되면서 기업과 고객 모두 비용 절감, 만족도 상승, 고객 추가 유치 및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AI 여파는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챗GPT로 주목받은 인공지능 관련 종목은 올해 초 대비 주가가 대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소식이 있을 때마다 AI 관련 종목의 주가는 크게 출렁이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관련 종목의 연중 수익률은 지수 평균보다 높습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는 주가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덜 받는 인공지능 관련 ETF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AI를 적극 활용 중인데요. 미국 경제지 포춘 선정 세계 500대 기업의 92%가 기업 활동에 챗 GPT를 이용 중이라는 응답이 나올 정도니 웬만한 기업은 다 쓴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되면 걱정이 되는 게 AI가 우리의 일자리까지 빼앗아가는 건 아닐까 하는 건데요. AI가 발달하면 콜센터 상담 직원, 사무직원, 프로그래머 등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는 직업뿐 아니라 의사, 약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까지 위태롭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AI는 인간을 보완해야 하는 도구이지 대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죠. 내 삶에 도움을 주는 똑똑한 AI지만 오남용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AI 기술이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지난달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을 계기로 인터넷 공간에서는 AI를 이용한 가짜 뉴스가 범람하면서 사람들의 혼란을 야기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공격할 때 표적을 탐색하고 선정해 공격하는데 이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가짜 뉴스의 확산과 AI를 이용한 특정 인물의 이미지 합성인 딥페이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아이의 얼굴이나 몸을 딥페이크로 만들어 피싱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심각하게 고민하게끔 했던 일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오픈 AI의 샘 알트만 해고 사건입니다. 알트만이 이사회로부터 해고를 당한 명확한 이유는 여전히 미궁이지만 업계에서는 AI 개발을 둘러싼 윤리와 이윤 간의 갈등이 문제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AI를 개발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가며 공익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이사회 쪽과 AI를 통한 수익 추구를 위해 개발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샘 알트만 이 충돌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추측인 거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사태를 두고 파멸론자인 두머와 개발론자인 부머 간의 분열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오픈 AI가 내부적으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인류의 위협적인 AI 기술을 개발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AI의 아버지로 불리는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는 이번 일을 두고 생성형 AI가 인류의 지능을 넘어서면 인간 사회를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오늘의 어머니 세 줄 요약. 기존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을 생성형 AI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하도록 훈련된 대형 언어 모델 LLM을 이용한 게 바로 챗 GPT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AI지만 기술이 발달할수록 단순 반복 업무부터 전문직까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해진 AI 기술 때문에 가짜뉴스, 딥페이크 피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공익과 윤리를 벗어나지 않는 AI와 이익을 추구하는 AI 간의 갈등이 맞서고 있습니다. AI를 어디까지 이용할지, 어느 수준으로 규제할 것인가 등에 대한 논의는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세계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AI 세상에서 주도권을 잡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인간의 능력을 앞지를 AI를 우리가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알찬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